안녕하세요, 덕후입니다. 점차 완결의 조짐이 보이는 귀멸의 칼라는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작품 중 하나인데요. 기살대든 온이든 각 캐릭터가 이유 있는 행동을 하고 그 이면에 가슴 아픈 사연이 더해져 더욱 깊이 있게 다가오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죽음이란 수단을 통해 작가가 상황을 극적으로 만들어낸 부분도 한몫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귀멸의 칼라 속 잊혀지지 않는 죽음을 살펴보려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렌고쿠 쿄주로입니다. 상현삼 아카자와 대결하다 죽게 되었죠. 첫 지주의 죽음이라 많은 팬들 사이에서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카자와의 대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카자와 쿄주로 간의 대화에서 시종일 간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었던 가치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카자는 약자를 혐오하고 죽지 않고 끊임없이 강해질 수 있는 오니가 되는 것에 만족스러워하며 쿄주로 또한 오니가 되길 원했죠. 반면 쿄주로는 늙는 것도 죽는 것도 인간이라는 덧없는 생물의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남기며 인간의 강함이란 육체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인간 그 자체만으로도 존귀하다는 가치관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카자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쿄주로. 이어지는 회상 장면을 통해 쿄주로의 가치관은 어머니에게서 비롯되었으며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끝까지 약자를 위해 인간을 위해 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후 아카자는 햇빛을 피해 도망가고 치명상을 입은 쿄주로는 죽음 앞에서 모두를 위한 유언을 남깁니다. 두 번째는 시나즈가와 게냐입니다. 탄지로 세대 중 처음으로 죽게 된 기살대였죠. 무엇보다 그의 죽음이 가슴 아픈 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형제 간의 속마음을 최후의 순간이 되어서야 겨우 나눌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상현일 코쿠시보와의 대결에서 기술적인 공격을 가하려 했지만 결국 성공시키지 못하고 몸이 양단되었죠. 그러나 게냐는 쉽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요리이치에 대한 열등감에 스스로 무너져버린 코쿠시보를 보며 함께 싸워온 교메이와 토키토 그리고 자신의 형을 찾는 게냐가 그려지는데요. 코쿠시보의 머리카락을 먹고 오니화되어 즉사하지 않았던 게냐는 이제껏 이야기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형에게 전하죠. 그리고 형인 사네미 또한 동생에 대한 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부야시키 카가야입니다. 기살대의 최고 책임자였던 우부야시키 카가야. 그의 죽음만큼 숭고한 죽음도 없을 텐데요. 의사에게 며칠 내로 죽는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무잔을 쓰러뜨리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끝까지 버텨왔던 그였죠. 결국 무장과의 대면에서
신체적인 승리는 할 수 없었지만 정신적인 면에서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며 무잔을 애초롭게 만들었는데요. 잠시 이 둘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잔은 이 대화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무잔에게 결국 정신승리를 이뤄낸 우부야시키는 결국 대량의 폭약 속에서 가족과 자신을 희생하며 최후를 맞이합니다. 부처와 같은 미소를 지은 채 말이죠. 네 번째는 토키토 무이치로입니다. 검을 잡은 지 2달 만에 지주가 된 천재 기살대 토키토 무이치로는 상현일 코쿠시보와의 대결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코쿠시보에게 왼팔이 잘리는 부상을 입은 후 게냐의 도움으로 겨우 칼을 질 수 있게 된 모이치로는 사네미를 구하며 다시 코쿠시보에 맞섭니다. 이후 전투의 양상은 작품을 통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몸이 양단된 상태에서도 끝까지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칼에서 손을 떼지 않던 그의 모습이 생생히 떠오르네요. 아무튼 이후 무이치로는 저승에서 쌍둥이 형인 류이치로를 만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코초우 시노부입니다. 언니를 죽인 오니에 대한 복수 하나로 기살대의 지주가 된 시노부는 상현이 도우마에게 먹히며 죽음을 맞이했죠. 신체적 약점을 보완하여 자신만의 전투 방법을 구사하던 그녀는 독과 찌르기 기술로 도우마에게 대적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언니의 환상이 나타나 시노부를 격려하죠. 이후 시노부는 도우마의 목을 간통시킬 정도의 최후의 일격을 날리는데요. 하지만 이조차도 통하지 않음에 한탄하며 결국 도우마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없냐는 도우마의 질문에 지옥에나 떨어지라는 말을 남기는데요. 오니에게 가족을 잃고 교메이에게 도움을 받게 된 후 언니와 함께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자고 약속했던 그녀는 수백 명의 행복을 지킨 후 도우마에게 먹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반전이 있는데요. 그녀는 스스로 희생하여 치사량의 700배에 해당하는 맹독 덩어리가 되어 도우마에게 먹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영향으로 결국 제자인 카나오와 이노스케의 손에 도우마가 죽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타마요입니다. 모두가 예상하셨듯 마지막은 타마요로 준비했습니다. 현재 귀멸의 칼날이 완결에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타마요의 역할은 굉장했죠. 사실 수많은 소년 만화에 등장했던 서포트 캐릭터라 여긴 적도 있었는데요. 결국 무잔을 위기에 빠뜨린 것은 그녀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과거도 여느 온이나 지주 못지 않은데요. 병에 걸렸던 그녀는 아이를 놔두고 죽고 싶지 않아 결국 오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굶주림에 결국 자신의 남편과
아이를 잡아먹게 되었죠. 이후에도 인간을 죽이고 잡아먹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무잔을 죽이기 위해 노력한 것이 바로 타마요였습니다. 사실 최근까지 타마요는 무잔의 주먹에 얼굴이 뭉개지며 사망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며 작품의 진짜 주인공처럼 다시 등장했죠. 귀멸의 칼라는 철저히 존귀한 인간의 생명과 의지를 누구보다 잘 그려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중 그려진 인간의 죽음은 잊혀질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건 아닐까요? 이상 덕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